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의 한창현 노무사입니다. 네, 변호준 노무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야기할 주제가 한 주 동안 있었던 산업안전재해 사건 중에서 좀 이슈가 되고 좀 알면 좋을 만한 네. 그런 걸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 네.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오늘 되게 비장하시네요. 원래 좀 비장합니다. 네. 오늘은요, 백혈병으로 이제 사망한 근로자가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지급 결정이 났다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이제 판결받은 사건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백혈병이면은 직업성 암인데. 그렇죠. 직업성 암이죠. 직업성 암은 진짜 산재 인정받기 진짜 힘들거든요. 인정받기도 힘들고 아직 이제 이게 업무상 재해인지 몰라서 신청조차 못 하시는 분들도 많죠. 다들 이게 잠복기가 있잖아요. 직업성 암이. 그렇죠. 한 10년, 20년 있다 보니까 다들 젊었을 때는 뭐 석유 화학물질 이런 데 작업장에서 막 일하시다가 뒤늦게 뭐 폐암이나 뭐 백혈병이나 이런 게 걸렸지만은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또 동료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또 여러 공장을 이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직업에서 그 신청하기가 힘들어서 다들 이게 포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죠. 네. 시간이 지나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건을 한번 같이 한번 리뷰해보고 분석해보는 것도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판례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건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제 한솔 케미컬이라고 이제 뭐 삼성이나 뭐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이런 부품을, 전자 부품을 이제 납품하는 이제 공장인데 네. 여기 전주 공장 소속 근로자분이세요. 네. 한 3년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네. 이제 전자 재료팀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백혈병에 걸려서 투병을 하시다가 네. 이제 끝내는 이제 사망하신 그런 안타까운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는 뭐 건강상 뭐 큰 문제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건 업무상 재해다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산재 신청을 한 거죠. 혹시 잘 됐나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지급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유를 조금 뜯어보면은 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보면 네. 그 직업성 암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네. 어떤 물질에 노출이 되면 이제 네. 직업성 암에 해당된다라고 네. 해서 네. 뭐 유해 물질이라든지 네. 아니면 노출 기간, 누적 노출량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공단에서 예를 든 거는 뭐 대표적인 유해 물질인 뭐 산화에틸렌 이런 거는 검출이 안 됐다. 그리고 뭐 벤젠, 뭐 포르말데히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준 수치에 미달한다. 그러니까 매우 낮게 나왔다는 거죠. 그거를 이유로 이제 부지급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단 입장에서는 그 시행령을 아주 중요하게, 그렇죠. 아주 엄격하게 적용한 거예요. 좁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직업성암 불성이 난 대부분의 경우가 그 예시 규정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다 표정이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사고 발생 당시에는 이제 작업 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그렇죠. 그런 대부분 10년, 사정들도 20년 전 작업 환경 있으니까 이야기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런 같은 사건을 가지고 좀 달리 판단을 했어요. 공단에서는 부지급 결정을 냈지만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이다라고 해서 이제 인정을 한 거죠. 뒤집어졌네요. 그렇죠. 뒤집어진 거죠. 어떻게 말하면은. 어떤 논리로 또 뒤집어졌었어요? 이거 법원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산재보험법상 시행령에 있는 직업성 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출 기준. 그런 거를 법원에서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좀 더 폭넓게 확대 해석해서 이제 보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 수행 중에 이 백혈병을 유발하는 그 유해 인자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업무상 질병으로 추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법원에서는. 아주 이제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딱 그 규정에 맞게 좁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이제 판단하겠다. 즉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직업성 암에 대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이제 그 단일 물질에 대한 기준만 나와 있어요. 뭐 벤젠은 벤젠, 포르말데히드면 포르말데히드. 이제 각 물질별로 이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는 이분이 한 가지 물질에만 노출되신 게 아니고 뭐 산화에틸렌, 포르말데히드, 뭐 벤젠 여러 가지 물질에 이제 복합적으로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 여러 가지 유해 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단일 물질에 노출될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거기다가 망인분이 이제 백혈병에 걸리시기 전에는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 말인즉슨 이 유해 물질에 다른 근로자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노출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개별 노출 농도는 뭐 시행령 기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다방면에 노출되면은 굳이 산재 포기 안 하고 그러면 또 얼마든지 산재를 주장해도 이제 될 수 있는 약간 희망이 있는 그런 판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물론 이제 개별 사안마다 조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청구인 측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유해 물질에 노출됐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그렇죠. 내가 이런 유해 물질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 이런 거를 이제 입증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근로자의 회사인 한솔케미컬이나 아니면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나 그쪽에서는 별다른 자료를 제공을 하지 않았어요. 자료 제출 아예 거부한 거죠. 뭐 물질안전보건 자료라든지 아니면 공정안전보고서 굉장히 이 유해 물질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렇죠. 핵심 자료죠. 그거를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한 거죠. 법원이 제출 요구했는데도 공개 안 했다는 건 대단하네요. 무슨 근거로 공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이 말하는 거는 조금 한결같은데요. 이제 영업상의 비밀이죠. 늘 하는 이런 자료는 영업상의 비밀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밝히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제 거부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좀 사실상 삼성 백혈병 사건도 그렇고 다 그런 자료를 회사에서 영업상 비밀로 공개 안 해가지고 그래서 입증을 못해서 다 불이익이 났는데 회사가 그렇게 영업 비밀 이유로 자료를 제출했다면은 충분히 또 불이익이 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청구인한테 좀 불리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도 망인한테 어느 정도 유리한 간접 사실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처음 나온 판시는 아니고요. 2017년도에 이러한 요지로 이미 대법원에서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약간 이제 완전히 굳어졌네요. 이제. 네, 여기서 한 번 더 그거를 확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이제 제가 확인하기로도 작업환경 측정 자료 같은 경우는 유해 물질 다루는 업체에서는 보통 6개월에 한 번 1회 이상 반드시 작업환경 측정해서 노동부에도 제출하고 그 근로자한테도 그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은 그 측정 기관이 와서 설명도 해줘야 돼요. 이게 어떤 유해 물질 어떻게 얼마나 노출됐는지.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같은 경우는 그 사업주가 그 유해 물질을 다루는 곳곳에 다 게시하고 비치하고 또 그걸 다루는 취급하는 근로자들에서 교육도 주지시키고 교육도 다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두 가지 다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하지 않아서 근로자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가혹한 것 같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잘못된 어떤 제도 관행에 대해서 약간 쐐기를 박는 판결이 아닌지 좀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오늘 그 직업성 암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이제 산재 신청하고 도전할 수 있는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판례가 나온 것 같고 또 그런 좋은 판례를 또 소개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별 말씀을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좋은 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좀 좋은 소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재밌는 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